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또 시간 내셔가지고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좀 일적어서, 평상시보다는 한 절반 정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딴 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이해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피해 본 거를 개인적으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스테이킹에 대한 어, 내용을 설명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뭐,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고, 저는 그게 완전히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디움 입장문이 아마 재작년 12월 14일인가 올라왔던 미디움 입장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움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없는 거를 잘못 접근을 하면은 돈, 시간, 노력 정말 헛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부터 6번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어, 재단 보유 자산에 관한 입장 해가지고 ETH 그러니까 이더리움이죠. 혹은 BTC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여기서 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KOK 생태계에 참여하신 프론티어 분들 중 일부가 재단이 가진 자산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근데 이전에 이 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재단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입장문을 이런 식으로 올릴 만큼 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들에 대한 행방과 쓰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그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KOK 플레이가 KOK 재단이 설립이 된 게 국내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또 저는 이 말의 이 표현이 절대적으로 좀 틀리는 표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어디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어케이나 또는 비트 이들을 찾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업무상 매임을 통한 횡령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는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거는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지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제가 여기에서 또 이, 소위 말해서 이해도 못하는데 나중에 숟가락을 얹는 데에 되게, 어, 그 소위 말해서 저보고 숟가락을 올린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의 한 단체, 그러니까 단톡방의 한 분이 미국에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제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파트너가 미국에서, 법률 대리인의 그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당 얼마씩 하는지, 그러면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말들은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해외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 특히 미국에서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어떤 자료도 없이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을 하신 분의 개인적인 역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안타까운 사실은 법률이 판단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작 KOK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KOK 투자는이라고 해요. 투자는 있잖아요. 투자라는 용어는 지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K 운동장. 근데 K 운동장도 사실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이라는 어, 일종의 투자 풀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 그 메인넷에 관련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VC,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투자를 했다는 사람들이고 투자자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서 KOK 투자는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투자는 해놔놓고 스테이킹 즉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치가 아니고 마이닝, 곧 채굴이었습니다. 마이닝이라는 뜻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해요. 채굴. 그러면은 스테이킹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구글 이미지 파일을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딱 치면은 금고가 나타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달러 그 복주머니 도 표현이 돼 있죠. 그거를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닝 또는 채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KOK 투자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채굴 수익은 KOK입니다.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굴이 가능한가요? 어떤 것도 행위를, 그러니까 이 채굴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지요. 여기는, 어, 표현을 그렇게 처음에 하면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나 이드,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굴 형태는 실제는 아니지요. 그 POS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POW를 했을 때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PC에 고사양 것으로 하면은 많이 채굴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쓰는 용어가 채굴이지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설명을 2023년 1월 6일인지 8일인지 그때 4시간 이
그 대표이사라는 의장이라는 사람하고 미팅을 4시간을 했는데 2시간은 송가병 씨하고 이봉우 씨, 그 다음에 박윤성 지금 뭐 크립티드 거기에 대표이사와 김판종 의장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때 2시간을 하고 나서는 두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그때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 패딩을 입고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막 혼자서 막 이제 이 열불을 내면서 설명을 하다가 옷을 벗고서 화이트보드를 막 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채굴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 반감기라는 용어도 나중에 최 이사장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는 반감기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량 조절이었죠. 반감기라는 거는 없어요. 반감기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의 설정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비트코인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표현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왜? 이 스테이킹에 대한 설명은 제가 며칠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스테이킹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 국내 거래소와 연결이 돼 있는 은행에 일단은 예치를 해요. 얼마만큼을. 그러면은 처음 하는 사람은 이틀을 48시간을 예치를 무조건 하고 해야 돼요. 이전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4시간을 예치를 해놔야 돼요. 은행 계좌에다가 자기 계좌에다가 연결이 돼 있는 국내 거래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래소에서 우리 KOK는 거래가 안 되니까 트론이나 리플을 사서 옮기지요. 근데 그걸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도 다이렉트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우리는 비트 이더로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지요. 그래서 리플이나 트론을 사가지고 KOK가 상장이 돼 있는 쪽으로 옮기잖아요. 거래소로, 해외 거래소로. 그럼 거기에 맥스도 있고 MEXC, 그 다음에 뭐 그 쿠코인 기타 등등 뭐 11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매도를 해요. 그러면 USDT가 생겨요. USDT를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하지요. 매수를 한 거를 KOK 지갑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수수료가 드는 게 KOK를 사면서 거래소에 일정 부분 그 수수료를 내고요. 이전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매도를 하면서도 또 수수료를 또 물어요. 거기에서 KOK를 사는데도 거기에서 수수료가 또 생기고 거기 거를 옮기는데도 지갑으로 옮기는데도 수수료가 또 들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표현을 그렇게 해놨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지갑으로 옮겨놓은 거를 채굴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몇 개의 어, 수량을 스테이킹을 할 건지를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수량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채굴하기를
확인인가 뭐 딱 누르면은 스테이킹 쪽으로 넘어가죠. 그게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스테이킹이 딱 되면은 그 이력이 지갑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스테이킹이 된 상태에서 플랫폼 가격과 내가 사가지고 넣었던 그 개수, 어, 채굴하기에 눌렀던 개수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스테이킹의 일련의 절차예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예요. 예치고 왜 투자라고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OK는 50억 개가 발행이 돼 있어요. 50억 개 중에서 해당되는 만큼 분배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운영용, 마케팅용,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소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단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있다가 그거를 재단에서 운영용으로,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거래소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거를 팔아야지만 현금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현실에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팔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다시 그 저기 뭐고 USDT나 이런 걸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뭘로 또 바꿔요? 트론이나 리플로 바꿔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요. 국내 거래소에서 연결돼 있는 은행 계좌로 현금을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토큰이 아니라 KOK와 그 가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를 이거를 숨겨야 되니까. 요것만 궁금해 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KOK도 스테이킹을 했고 비트, 이드, 테드도 스테이킹을 했고 그러면 스테이킹을 한 거는 KOK를 스테이킹을 하면은 재단에 아무 데나 그냥 뭐 그 은행 금고 같은데 그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을 할 때 스테이킹을 하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게 고정이 되고 예치가 돼야 되는 지갑이 있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어드레스 주소로 보내줘요.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스리슬쩍 어디로 빠졌냐면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다른 어떤 토큰이 아니라 KOK와 그 가치뿐입니다. 요것들은 토큰이 아니고 코인이에요. 그죠? 표현이 그게 맞죠? 예치라는 단어는 기존 미디움 참여 이전의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이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 와가지고 용역사, 운영사, 제휴사, KOK의 본래의 법적인 그 권한을 가진 데는 KOK 재단이지요. 파운데이션이지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 회사가 뭔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돈 받고 이 뭐, KOK 플랫폼 구축에 개발을 하든 구축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국내 업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영어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미디움 LTD로 또 둔갑을 해요. 그게 또 둔갑을 한 게 메타 M으로 또 둔갑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회를 부정한 적도 없고, 우리는 개혁회의 이 저기 사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우리는 생태계의 싸움이에요. 어떠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를 빼고 정말 그 사업을 가지고서 사업의 그 아이템이 엄청나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배당금 받듯이 받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상장이 되어서 거래소에서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각자가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 사업 구조지요. 그러니까 유사수신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를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어, 이 시위를 하고 알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법안 마련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발의가 뭐 그쪽 표현으로 하면 202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경찰서를 가서 조사 진술차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경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강남만 해도 고인 사기로 고소 고발 건이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가 이루어진 거고 법안 발의에서 끝나는 게 소위 상임위 거쳐가지고 본회의까지 갔을 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한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위라는 게 본래 유사수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어 이 사기 코인 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요번에 정말 잘한 거는 사실은 그 자금에 해당이 되는 게 코인도 포함을 시킨 거지요. 가상자산을 포함을 시킨 거지요. 그건 잘한 거지요. 그러면은 유사수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안 마련을, 개정안을 마련을 할 때 현금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경우가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코인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은행을 통해 가지고 사고 개인이 사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도와주든 어쨌든 간에 개인이 한 거잖아요. 이런 유사수신은 지금 그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유사수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그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돈을 보내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개수만큼을 소위 말해서 먼저 이렇게 투자 금액에 해당이 되는 만큼 개수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현금을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예를 들면은 KOK 재단이라 그러면 KOK 재단이라는 데다가 돈을 현금을 일단 밀어 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 합당한 수량만큼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얼마를 저기 몇 개를 주겠다. 개당 얼마치 쳐가지고 그렇게 그 금액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줬을 경우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수신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요. 예치 자산을 주장하는 것은 원천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뭐 우리가 언제 이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띄울 위치에 있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도 그런 업체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더를 주는 모기업이에요. 모기업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달라. 오더를 줘요. 오더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에 거기에
돈이 더 필요하고 한 거를 그 오더를 받은 그런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가 오더를 준 그 주업체의 모든 것들 그 예산이라든가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면은 개인이 그러니까 그 주주들 그런 이사회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지요.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있으면은 재단 이사장 또는 개혁회의 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글을 띄운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것 자체가 아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맞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주장을 혹 원천이 부정당한다면 자칫 개혁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움은 개혁회뿐만 아니라 K스테디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K스테디움은 그냥 메인넷이잖아요. 메인넷은 뭐예요? 그냥 D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근데 D앱을 유치를 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역할을 해야 될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 일을 지금, 저게,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업체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어, 그, 커뮤니티 풀이지요. 커뮤니티 풀은 뭐라고 봐야 되나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돼요. 노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본래 또 노드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게 노드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메인넷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자들의 것이냐, 그렇게 표현들이 지금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게 확대가 잘 안 돼요. 여기서는 확대가 안 돼서 이거를 제가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 그 워드 프로그램에 워드에다가 올려놔놓고 이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제가 그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서 제가 이거를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오랫동안 믿고 충성한 노드에 대한 배신으로 참석을 봅니다. 아, 근데 충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금도 애정이 있으니 이런 말씀드리겠지요. 노드 수익은 노드 수익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노드 수익은 우리 SOM들이 위임한 5%를 가져갑니다. SOM들이 위임한 5%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요. 이전에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서 자산 이전을 할 적에 KOK를 이전을 할 때 인플레이션을 어, 발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옮기면서도 뭐 50%, 45%, 40%뭐 이런 식으로 또 얹어서 이전을 시켜줬잖아요. 그거는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었었어요. 100만 명에 단 수천 또는 뭐 만 명이 될지 저는 그 정도 정말 옮겨갔을까 정말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옮겨갔을 때 그렇게 프로모션 피로 해서 그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는 지금 케이스타라는 걸로 바뀌겠죠. 그래 놓고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 5%가 지금 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송가병 씨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한 150일, 200일 정도 되면은 자기가 투자한 그 KOK 총액을 한 150일에서 200일 정도 되면은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개수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달성이 안 됐을 거고 지금도 달성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가치가 지금은 어, 이 5%라는 게 저희와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노도 운영비 대출해서 유지했다고 얘기를 한더라고요. 아, 하더라고요. 겠죠? 그럼 그동안 노도 수익 5%는 어디 갔을까요? 이거 가지고는 이 5%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라고 하는 거를 지불을 한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이 모자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알 법도 한 것 같은데. 팔았던가, 노드 SO가 다 갖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청산가치,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격이 나갈 때는 팔았을 테고, 떨어졌을 때는 갖고 있었을지도요. 근데 이게 뭐, 가격이 뭐, 처음에 할 때 말고는 뭐, 그 가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럼 나중에 가격이 올라 수익이 나면 그 수익 회사에 다시 돌려줄 건지요? 뭔 말이지? 뭐를,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 노드에서 받았는, 노드는 또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 분배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는가? 노드들이, 본인들이 노드 수익을 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 여기서 언급이 돼 있지요. 노드 수익을 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음. 그게 본인이라고 하는 게 SO예요. 노드 SO가 노드 수익을 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 여기서 수익은 소위 말해서 벤처 캐피탈이니까 벤처 캐피탈의 어,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거기에 소규모의 벤처 캐피탈이 존재를 하는 거지요. 전체로 그 소규모가 각각의 노드들이지요. 본인들 돈 투자도 안 하고 사업을 하나요. 하물며 작은 가게도 미천이 들어가는데 노드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잭션이 이게 정상적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행위를 하는 곳을 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을 그 노드들이 뭐그 K 스테디움을 운영을 하는 쪽에다가 운영비를 제공을 하는데 그 비용이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내린 걸로 알지만은 그래도 그거조차도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다른 노드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까? 기존에 KOK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돈 투자도 안 하고 사업하나요? 하물며 그 작은 가게도 미천이 들어가는데 투자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맞아요. 우리는 아까 스테이킹을 그리고 KK 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예치를 하고 스테이킹을 한 거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구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의미니까 표현이 여기는 맞고 아까 거기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돈 투자할 때는 노도 안 하고 돈 되면 맞는 건가요? 뭐 당연히 돈 안 될 때는 빨리 접어야지 그게 최선이 아닐까요? 내가 빚을 계속 쥐가면서 10년을 기다릴까요? 여기서는 10년 투자를 하면 10년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메인의 초창기부터 충성한 유저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노드 수익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자산 이전할 때 전산 도움 힘들어서 더는 못 해주겠다고 단톡에서 생색 내며 찡찡거리고 투덜하던 임원들 지금 생각하면 화가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후원 수익이라는 게 아예 사라졌지요. 후원 수익은 소개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얼마가 되든 간에 존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전산 도움 주는 것 자체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 자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의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앱을 설치를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도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드를 내려놓은 깔끔하게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수익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회사를 믿고 지지하자고 해야지 않을까요? 앞뒤가 틀리지 않으면 또 본인은 그냥 노드에 가만히 있으니 있고 싶은 사람은 있으라 하며 단톡방 이름도 가만히 뭔지 뭔 의도인지 실책 덮으려고 회사를 욕하고 내부 총질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거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주장이 엄청 강했는지 저는 알거든요. 숫자 노릇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라이징업인가 그때도 연사로 나와가지고 트랜잭션을 하루에 8번을 저는 한다. 뭐 그래서 트랜잭션이 결국에는 수익으로 남는 건데 그때 엄청난 박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노드를 내려놓은 깔끔하게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족해서 미안하다, 너도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회사를 믿고 지지하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못 하는 거지요. 왜? 스스로가 정말 자신 있고, 뭐, 여위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다시피 작은 가게에도 미천이 들어가는 데라고 했는데 지금 미천을 어떻게 보면은 자산 이전을 해가 다 밀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5%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운영비로 뭐,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건 못 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스스로,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내부 총질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내부 총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청산가치라는 방에 그 SO에 어떤 내용들이 나돌아다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니 가격이 오를까요?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고 글로벌 저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K 스테디움 PT라는 곳도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그쪽에 설립이 돼 있잖아요. 그것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해외 글로벌적 월드와이드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했으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여기에 정보가 주어지고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주를 이룰 거고 영어로 해도 그거를 이해를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기술력 뭐 DF들 뭐 글로벌 어,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뭐 흥미도 가지고 있고 어, 그 사업성 자체를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원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처럼 100만 명의 유저가 있다. 그다음에 회원이 참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 구미를 당길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내용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커뮤니티 풀은 VC고 VC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개수 곱하기 해가지고 몇 달러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 자금이 있는 걸로 표현을 돼 있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어, 5억 개다. 5억 개를 곱하기 0.01 한 4 정도 하면은 700만 불이에요. 현재는. 700만 불인데 이거를 다 내보냈을 때 700만 불이에요. 그럼 뭐 5억 개를 내보내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수량이 나오면은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한 개 더 밀어버리면은 70만 불이 돼요. 그러면 어, 한 8억, 9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거를 받고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금 자체가 여기에서 70만 불 정도를 던져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KOK 앱 하나를 플랫폼 앱 하나를 개발을 해주는데 이 업체가 그 시사멘터리 추적인가 거기에 홍석우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아마 약 한 70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70만 불이라고, 70억이라고 하면은
달러로 저기 환산을 하면은 얼마 정도 되나 하면은 한 500만 불, 한 50만 불 정도 되지 않겠어요? 70만 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 이 정상 가치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바른 판단을 빨리 했다. 왜? 운영비 자체를 충당을 할 수 없어 왔었었고, 이 5%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거다. 그리고 미천을 더 밀어넣을 만큼의 돈도 없다. 왜? 자산을 전부 다 풀에 다 잡아넣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플럭스로 대출을 받고자 해도 또 갚아야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 뭐 여기서는 드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두는 거지요. 어떤 분이 리워드 감소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리워드 감소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도 전, 메, 어, 전, 전원이겠죠. 이분도 전 전 메인 노드 운영진들과 밀접한 관계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낸 안건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리워드 감소가 저는 이미 그러니까 어제 그 미드비라는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개인들이 전부 다 소유주다, 그 주주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다오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하고 커뮤니티 풀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을 50%로 줄이는 거를 어디에서 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어, 그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에서 낸 거고, 그게 이제 스카이날다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은, 리워드가 감소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50%가 돼버리면은, 지금 5%면 2.5% 되는 거죠. 이분이 낸 안건도 저도 K스타를 좀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현 저희 실정에 잘 맞는 안건인지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안건도 K스타를 미리 메인 노드 운영진들처럼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큰돈 들여 들어와서도 K스타를 조금밖에 없는 분들은 저 정책을 써서 가격 오르면 좋지만 정답이 뭔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한 번 내려놓은 노드 운영진들은 다시 노드를 얻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부로 쉽게 노드 드랍을 안 할 듯합니다. 돈이 된다고 쉽게 믿고 맞고 안 된다고 바로 내리고 이건 비겁하기 그지없는 믿고 따른 SM들의 배신입니다. 노드를 보는 해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아,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많은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참여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올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 삼성전자가 제품 그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론칭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어, 마켓에, 그러니까 시장에 론칭 이제 내보내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 사고 거기에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거 뭔가를 좀 사가지고 수익을 만들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는 좀 정말 좋은 케이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실체가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투자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해요. 투자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어야 돼요.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돼요. 한쪽은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이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디앱이 하나 올라오면 그거를 이용을 많이 달라. 실제로 이게 이제 일종의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유저가 돼야 되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럼 구매를 하고 했을 때 케이스타든 뭔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수가 해가지고 지들이 해가지고 지들이 뭐 수익을 만들고 그거를 수익을 나눠 갖는 게 커뮤니티 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면은 그렇게 돼야죠. 그럼 지들끼리 해가지고 생기는 수익을 지들이 나눠 먹어봐야 얼마를 나눠 먹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있지 않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카드 결제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사고 거기에 매니아들이 생기고 거기에 그 게임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하지요. 어디에다가?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해요? 그런 기업이 하나 올라왔으니까 니들이 R2E 말로 구전으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아, 보상 거기서는 보상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생긴 거를 니들이 이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 그 이자를 받아가 이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저는 어, 지금 노드들이라고 표현은 노드라고 했는데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 전문성을 좀 가지고서 이 디앱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필터링을 해주고 위임을 받았으니까 운영진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SOM, SO, SO가 뭐예요? 스테디움 오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단 재단에서 개발을 의뢰를 했거나 뭐 했는 건데 정규 이사장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 커뮤니티 풀과 그 김이장이라는 사람과 최영규라는 사람, 그다음에 그 윌강이라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주음을 했는 내용을 그걸 올린 사람이 그 청산 가치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공지사항에 나왔나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메인넷이 개발이 돼 있는 게 정말 많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K 스테디움을 그러니까 메인넷을 그렇게 이제 뭐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지 않냐. 우리의 기술을 어, 믿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박을 하던데 결국에는 아, SO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고 근데 투자를 하는 쪽은 회의 스테디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를 해주는 건데 근데 1호라고 한 게 제너 드래곤이었고 그거는 투자금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됐을까? 근데 투자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해지나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없다. 잠재적인 소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데에 그게 기어 나와야 돼요. 거래소에 나와가지고 현금화 돼가지고 그 개발을 하는 업체에다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개수를 준다고 해가지고 주면은 그걸 현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돼서 그걸 개발을 하고 기업을 개발을 하고 여기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보세요. 안 되지. 무조건 팔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 현금을 가지고서 내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점심때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 회사에서는 개발하는 쪽에서는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이런 거 다 하나로 바뀌어야지만이 뭐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달러를 바꿔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게 그 정의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커뮤니티 풀은 벤처 캐피탈이다.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은 그냥 메인넷만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에서 커뮤니티 풀의 그 꼭대기에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커뮤니티 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메인넷의 전부다라고 봤을 때 미드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고 근데 거기에서 전달이 되는 내용을 얼만큼 이해들을 하고 그 미드업이 끝났을 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사직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조금 전에 글을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김희장이라는 사람, 박윤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만큼 돈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삼성의 회장, 이런 사람들 정도면은 모를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음성 파일 올라왔는 내용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서로 그 육성 파일을 보면은,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나중에 가서 어쩌려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어, 일단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그런 어,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마구 내뱉는 말로 나중에 가서 뭐 유사수신 법안 통과,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그만큼을 숟가락을 올리는데 거기에 본회의에 있는 그 저기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이 호인 사기에 대해 가지고는 막 정말 많은 내용들을 그 저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미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래는 현금으로 만들어진 저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모았는 그거에 한계가 더 들어간 게 오인이라는 것도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거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 법안 전체를 봤을 때는 그 현금으로 유사수신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단체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부르짖고 있었겠어요. 그거에 요번에 그 코인 부분, 그 저기 가상자산이란 부분도 이 유사수신의 자금에 해당이 된다는 게 포함이 되는 거를 그 정도를 가지고서 거기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 시위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은 뭐 특별하게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쪽에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말 그런 것들을 거기서는 또 나중에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똑같은 식으로 숟가락 하나 얹는 거에 확실히 좀 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는 반드시 좀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안을 저는 말씀 못 드리고 다른 쪽에서처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어, 원금을 뭐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쪽하고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걸 제 예상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앞에 중요한 내용은 싹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빼버리고 어, 기한만 딱 이야기를 해갖고 허재비라는 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났다. 전에 끝나면 좋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요.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어, 뭐 하나의 부분만 딱 보고 거기에 앞에 언급이 되는 내용, 뒤에 언급이 되는 내용 싹 빼버리고 그것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